한국도 뭐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문제인데 한국은 지금 뭘 하기에는 너무 정신머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팟의 초대석에서는요, 이런 IT라든지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선행 연구를 하시고 그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모든 것에 대한 전문가, 예. 이시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모든 것의 전문가니까 사기꾼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일단 AI 패권 전쟁 이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과 미국 싸움이다. 네. 딥시크나 그런 건 많이들 알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외견적인 인사이트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네네. 사실은 이게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기업의 싸움이다. 기업과 기업의 그 싸움이다. 기업과 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업과.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3분의 1은 이게 지금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네. 글로벌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글로벌 구조 바뀐다. 계층 구조가 바뀌고, 계층 구조. 예. 뭐 금융 투자할 때도 뭐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구조가 바뀌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F&B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이미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키오스크가 맞아요. 그냥 키오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AI가 들어간 거구나 다. 그렇죠. 누가 이제 그거 주문 받고 하면은 옛날에 끝이었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한다는 건 데이터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로 누적이 되겠구나 진짜. 그럼 이제 비 올 때는 어떤 음식이 더 잘 팔린다. 바로바로 데이터가 라든가 나오겠네. 와, 그러네. 그 우동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뭐랑 같이 먹는 비율이 높다든가. 그러네, 바로 분석이 가능하네. 네, 키오스크로 와. 하니까. 예. 그러면 그게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리즘만 좀 들어가면 그래서 재료 준비 같은 경우도 내일 비가 오니까 재료 준비 이걸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미리 발주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요즘에 한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키오스크 덕분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용이 줄어서 키오스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알바가 한국의 알바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시간당 그렇죠. 이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원을 잘 돌리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초창이기 때문에 기계를 쓰는 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은 기계를 쓰려고 그래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통제감이 없어져요. 알바들이 요즘에 갑자기 오전에 문자해가지고 저 오늘 못 나가요. 나 경험해 봤잖아. 진짜. 예, 맞아요. 네. 심지어 이거는 고마워해요 사장님들이. 왜냐하면 연락을 안 하고 오는 문자로 분들이 왔으니까. 많거든요. 그냥 잠수 타는 사람도 있지. 네, 연락 안 받고. 그냥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안 와. 그래서 전화를 보면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겪은 건데 그 어떤 그 고깃집 사장님이 네. 프랜차이즈 고깃집인데 저희 몇 명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먹는데 사장님이 직접 고기까지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 여기 와니까 사장님이 뛰어가는 거야. 알고 보니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날 그 장소에 이 사장님이 온 거죠. 근데 그 지점에 알바가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직접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계가 하면 갑자기 누가 안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안정성, 그 어떤 사업의 통제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이걸 쓰겠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좀 서두에도 있다시피 네. 처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챗 GPT는 미국 거고 네. 딥시크는 중국 거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좀 PD님도 알아서 보니까 이렇게 성조기하고 그 뭡니까 중국 국기랑 이렇게 대결구도로 그렇죠. 썸네일을 만들어줬던데 네. 그러니까 일단 딥시크가 작년에 나온 게 좀 이거에 대한 패권 전쟁이라고 할 만큼은 해야 되는 것도 화두를 던진 것은 시작을 한 것은 맞나요? 맞죠.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딥시크가 처음 나오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챗 GPT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약간 헷갈리게 쓰는 건데 네. 그 AI LLM 자체가 있고 챗봇이 있는 거예요.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예. 두뇌예요, 두뇌. 두뇌.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훈련시킨다,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다 그거 얘기해요. 네. 근데 이 두뇌만 있으면
그럼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입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게 챗GPT 챗봇 형태인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 두뇌를 음. 차랑 연결시키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고 네. 청소기랑 연결시키면 로봇 청소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 LLM이 그런 거구나. 네, 두뇌. 두뇌. 오케이.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면은 다 모든 기회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라고 했을 땐 챗GPT 자체는 보통 이제 챗봇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AI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럼 LLM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챗GPT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기술이 필요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엄청난 돈, 그런 기술력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좀 포기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네. 이 AI가 한참 챗GPT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네이버는 뭐 그 서치 GPT를 한다, 카카오는 코 GPT를 한다 하면서 우리도 한다 그런 식으로 2년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얘기가 없어졌잖아요. 포기한 거죠. 아. 이만한 돈과 이만한 기술은 우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전략, 플러그인 전략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전문적이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네. 그러니까 다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기보단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막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네네.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네. 그 얘네들 표현에 의하면 한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으로 이걸 구현했다. 심지어 200분의 1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GPU 안수도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쓰긴 쓰는데 예. 5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 몇백만 원짜리로 몇백만 가능하다. 원짜리 된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돈이 얼마냐면 한 67억 정도로 이게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 개발 비용이?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따져보면 이런데 어쨌든 마케팅상 67억 정도로 한다. 이게 뭐지? 예. 그러니까 막상 따져보니까 67억은 좀 과장이다. 그 분명히 더 들어간 게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돈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네네. 그거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 딥시크는 일단 그런 충격을 던졌고 네. 두 번째는 자기들은 이렇게 기술을 개발했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기술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오픈 AI가 원래는 AI라는 기술을 다 공유하기 위해서 네네. AI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것들 공유하겠다 해서 오픈이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오픈하지 않고 클로스 AI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막 욕을 먹고 있는 찰나에 중국이 오히려 우리 이 기술은 이렇게 개발했다라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나라들이나 기업들은요. 제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가 이거를 이제 많이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1965년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다, 우주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자부했는데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푸트니크잖아요. 발사해버리니까 이게 뭐야? 완전 우리 그 한마디로 엿먹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모든 돈과 기술을 다 쏟아부어서 네. 특히 그때 케네디가 그렇죠. 우리가 달나라에 그 이번 세기 말까지 이번 그 10년 말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1969년에 아폴로를 달에 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주 기술이 확 그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이 앞서 있다가 중국이 하니까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팍 그 경쟁에 이렇게 뛰어들 것이다 생각해서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쓰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거보단 좀 다른 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 저는 사라예보 모멘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네, 총소리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총소리예요. 네네. 사라예보 하면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지금 딥시크 때문에 자극받은 건 미국이 아니에요. 네. 미국은 원래 가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이런 거 없더라도 이렇게 식으로 간다 해서 일론 머스크 뭐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자극받은 건 다른 나라들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딥시크가 발표되던 날 네. 엔비디아가 완전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하루 동안 완전 폭락을 해가지고 한 16, 17% 이렇게 빠지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충격이었죠. 네. 그날 네이버가 한 6% 올랐어요. 아무것도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중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네이버도조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장 전향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튼 게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은요
야 이건 어차피 우린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거가 막 공습을 오니까 막아야겠어. 그래서 막는 방법이 뭐였냐면 규제였어요. 이런 식 안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전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해가지고 미국이 네. 들어올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자기 발목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야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딥시크가 발표되고 얼마 있다가 파리에서 AI 회의가 열렸는데 유럽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기서 우리도 그러면 발전 방향으로 가자 해서 규제를 많이 철폐해 버렸습니다. 유럽이 규제가 아니라 발전 쪽으로 지금 어떤 방향을 잡았고요. 네. 중동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 AI는 네. 굉장히 그 위험한 물건이기도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미션 임파서블이 아마 7편인가 8편인가가 파트 1이하고 파트 2가 아직 개봉이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이 파트 1 요때가 빌런이 AI잖아요. AI가 빌런이에요, 지금. AI가 탐 크루즈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탁탁탁 막아버리니까 이게 무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무기가 다 전자화되어 있는데 AI가 이걸 장악한다 생각해 버리면 이건 한 나라의 어떤 국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주권 AI. 이게 가령 우리가 뭐 구글의 AI를 다 의지하고 있다. 근데 가령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극단적으로 전쟁이 난다.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쪽에서 AI를 해가지고 그 두뇌를 이용해서 우리 무기들이 그 두뇌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그 두뇌를 우리 무기를 우리한테 쏴라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그 소버린 AI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근데 그전에는 이게 가능해라고 했는데 지금 가능한 게 보이니까 달려드는 거거든요. 네네. 중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동은 축구에서 쓰는 전략을 썼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오는 거죠. 가장 확실한 전쟁. 네, 우리가 맨시티 통째로 사온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통째로 사와. 그러고서 구글의 하청을 줘요. 누가 구글의 하청을 줍니까? 구글의 하청을 주고 대박이다. 니네가 개발해줘. 우리가 돈 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도 괜찮은 게 그쪽 중동은 에너지는 빵빵하잖아요. 네, 돈도 많고 뭐. 네, 그러니까 할만해라고 하면서 중동은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는 또 인재를 갈아 넣습니다. 거기 중국보다 사람이 더 많잖아. 네. 그리고 똑똑한 인재가 너무 많으니까 인재를 갈아 넣는 방법. 실리콘밸리 반이 다 인도 사람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딥시크가 진짜 그 방아쇠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해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한국도 사실은 그 딥시크 나온 다음에 뭐 회의 열려서 뭐 추격조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정치 상황이 그렇게 정치권에서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AI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는 이 세계대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딥시크가 나왔는데 그럼 딥시크는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 딥시크가 오픈한 그 방법 소스대로 그대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한국이나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저렴한 방법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딥시크보다 더. 네. 딥시크는 그걸 제공했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게 여기 있으면 별의별 놈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오픈 소스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내 기술을 공개해서 이 기술대로 하라가 아니라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더 좋은 걸 만들어줘 이거거든요. 네. 지금 점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한국도 뭐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문제인데 한국은 지금 뭘 하기에는 너무 정신머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만 그렇고 네. 우리 조금 뭐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삼성, LG 이런 데서 네. 우리 그동안 하던 게 있어. 근데 그 전에는 그걸 체계적으로 추진 안 했는데 지금은 뭐 그 가가지고 쇼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늦을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뭘 그러니까 빨리 해야 거기 두 되잖아요. 군데 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매일 네이버에서 글을 이렇게 내가 콘텐츠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나마 네이버가 좀 나요. 나요? 왜냐면 카카오는 그 한 저번 달인가 결국 항복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네. 오픈 AI랑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로는 오케스트레이션 전략해서 필요할 때 개발도 하고 여기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개발했던 일정을 미루고 오픈 AI 쪽을 갖다 쓰기로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그쪽 종속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네이버는
쏘버린 AI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혜진 창업자가 복귀를 했습니다. 맞아요. 아케에서 복귀한 거 이거 네, 하려고. AI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AI에 그 전력 투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이버도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포탈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전략들을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AI도 우리 걸 만들겠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나 이런 데들은 여기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일단 되는데 밀어줘야지.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밀어줘야지.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네이버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 전에 너무 놀긴 했어요. 아. 왜냐하면 그 2년 전에는 그 경쟁력이 있었는데 사실 네이버나 그 카카오가 내수잖아요. 그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죠. 네, 카카오가 메신저를 뭐 그 외국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네. 네이버도 포탈이 네이버지 다른 나라에서 네이버를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동남아 라임인가 라인은 쓰는데 그것도 네, 그 일본 뺏겼지. 뺏겼지. 재팬이죠. 그 웹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외국에서 뭘 하려고 이제 기술을 막 이렇게 발전시킨 게 아니라 내수에 좀 만족하고 있어서 돈을 벌기 바빴다. 아. 그 돈을 R&D에 투자해서 외국에서 다 뭘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가 직접 복귀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그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월급 사장이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네. 손해 보면서 네네. 이 월급 사장들은 손해 보는 것 자체를 일단은 재무를 체크하니까. 왜냐하면 3년 있다 재계약이 잘리니까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네. 많은 분들이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딥시크 중국 거잖아요. 그렇죠. 이 딥시크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갖다 써요. 아. 그러니까 중국 거니까 우리 절대 안 써. 이게 오히려 한국이 그렇고 있다는 거거든요. 딥시크 그거 다 막았잖아. 네, 공공기관에서 네. 정보 빼간다고. 이게 약간 오히려 정치적인 느낌인 거지. 그쵸,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우리 갖다 쓸게라고 하면서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중국 대 미국이 싸우고 있다 생각하는데 가령 오픈소스를 하겠다, 기술을 공개하겠다를 중국 정부가 시켰냐, 그 시진핑이 거기 가가지고 이거 오픈소스로 해라고 시켰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이 그 투자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은 처음에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AI 기업이 스타트업이 4,000개가 넘거든요. 이거를 시진핑이 하나하나 컨트롤하면서 뭘 했겠냐?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샘 알트만과 네. 일론 머스크가 AI에 대해서 뭘 발표하거나 개발을 할 때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의를 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샘 알트만이랑 트럼프랑 같이 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할 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스타게이트. 예, 5천조 원을 투자해서 뭘 하겠다 이걸 과감하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며칠 있다가 그 돈 없어서 안 돼 이러면서 독서를 했어요. 맞아요. 디스했어. 네. 이게 같은 미국이 왜 싸우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 지금의 사실 원은요. 국가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중국에 있는 기업이었을 뿐 네. 중국 자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제일 큰 전쟁이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의 싸움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기업은 합종 연행을 잘해요. 그렇겠죠. 핵심은 이익이니까 그 적이랑 손잡았을 때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뭐 국가든 이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네. 이미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손잡고 또 중국이랑 손잡고 이러면서 뭘 자꾸 하잖아요. 어떤 진영이냐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되면 무슨 이 AI를 어떻게 그 공공복지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은 좀 많이 사라지죠. 네네. 예. 그래서 기업 대 기업의 싸움으로 이해하시면 지금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AI 요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어떻게 바꾸냐고요? 네. 싹 바꿉니다. 싹 바꾸니까. 왜냐하면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AI가 없는 세상을 현재 생각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못하죠. 네. 이 AI를 제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책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2년 만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그 전에 보면은 스마트폰 없는 우리 하루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으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걸로 업무하고 뭐 게임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빠숑 이런 거 다 보다가 네. 잘 때도 보다가 뚝 떨어뜨리고 딱막 하면서 에이 잠이나 자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의 스마트폰이 언제 처음 팔렸냐면 2009년 12월에 팔렸습니다. 2009년인데 12월이에요. 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쓴 게 2010년 11년 돼서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스마트폰도 지금 보급된 게 15년이 안 돼요. 그리고 네. 모든 사업이 다 스마트폰 없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15년이 안 되게 이렇게 세상을 바꿨거든요. 예. 근데 AI는 2년 만에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금융 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서 네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몇 달 전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가 네. 앞으로 양자 컴퓨터는 한 20년 지나야지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양자 컴퓨터주가 완전 폭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가령 내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팔아야겠다라고 탁 하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나로서는 네. 2-3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시차가 있으면 그들이 한참 우리가 자는데 그런 발언을 해버리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AI가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전 세계 모든 SNS에 연결돼 있다라고 했을 때 젠슨왕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네. 이건 악재다라고 하면서 팔기 시작을 하면 10분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 매매는 얘가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어. 완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 주식이나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것도 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들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버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글로벌 구조 자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도 AI의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별도의 또 카테고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고요. 네. AI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다.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빵빵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폭 출신의 그 조폭 잘 나가는 두목이 네. 갑자기 고등학생한테 빙의가 돼 버리는 거. 내 안에 그대. 네, 뭐 그런 거. 내 안에 그놈. 뭐 네, 그런 내 식으로. 안에 그놈. 근데 고등학생은 체력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네네. 팔굽혀펴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피해야겠다 돌아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하다 뻥 맞고 막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하드웨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얘가 빨라진다. 그리고 얘가 또 빨라지기 때문에 생각도 더 잘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빵빵한 신체에 빵빵한 정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자 컴퓨터 AI 결합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정말 조금만 이제 좀 보편화 네.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또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 보니까. 그때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이점이 뭐냐면 그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네. 그 영화 있잖아요. 네. 터미네이터 같은 것처럼 그 네. AI가 인간을 막 죽이고 네. 지배하고 네. 이게 좀 뭐 상상이긴 한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AI가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굳이? 그리고 레이 커즈웰이나 아니면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얘가 따로 개체가 되고 인간이 또 다른 개체가 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네. 인간한테 AI가 접목된다는 겁니다. 그 증강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뉴럴링크라고 네네. 컴퓨터랑 뇌랑 직결을 네, 하는 맞아요. 뇌직결을 연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왜 그 회사를 왜 만들었냐 하면 AI한테 밀리니까 인간이 AI한테 대항할 만한 힘을 가져야 돼, 능력을 가져야 돼라고 해서 인간 자체를 강화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는 결국 인간이랑 연결돼서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잘 활용하기도 하고 신체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갈아 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는 100년 안에 안 죽는 인간이 나온다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호모데우스. 이번엔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AI와 인간이 서로 막 반목하는 게 아니라 AI와 인간이
이렇게 융합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은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떻게 뭐 인간의 생활에 한해 들어온 네.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을 위한 도구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좀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네. 근데 예. 사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교수님은 이 세계가 그러면 AI가 이렇게 되는데 네.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서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아서요? 이걸 물어봐요. 또 철학적인 질문까지 들어가는구나. 예. 네. 예.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디스토피아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할 수 있느냐? 예. 이 디스토피아니까 여기서 우리 AI 발전을 멈추고 그럼 우리 여기서 한 6개월, 1년 멈추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가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CR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스토피아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가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 그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디스토피아니까 이거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봤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핵폭탄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로 네네.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그 개수가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 AI도 지금 발전의 트랙에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핵폭탄도 되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솔직히 네, 다 네. 터지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근데 서로 조심하지 이제. 네. 서로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 AI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랑 관계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거? 핵폭탄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전 세계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중국, 그리고 예전에 그 소련,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네. 인도나 이런 데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이란도 있고. 네. 근데 예. 공식적으로 북한도 인정. 북한도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냄새를 풍기고. 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 5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비공식 인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1969년인가? 60 몇 년쯤에 그 비핵화 확산 조약이 전 세계에서 그게 나프탄가? 협정이 돼요. 네. 네네. 그러니까 핵을 만들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만든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5나라예요. 그게 그 5나라고 네. 그 후부터는 이게 우리 만들면 안 되라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있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적인 건 여기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AI를 보면 야 이러면 안 돼라고 어떤 조약이 협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하기 전에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AI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조약이 협정된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사실은 핵폭탄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약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이 위로 올라가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것도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너무 부정적인 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도 폭락만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집을 못 쓰고 끝나는 것들인데 폭락을 하더라도 사서 폭락하는 게 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물론 영끌만 하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 그 발표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뭐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근데 내려갈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갈 때는 한 5천만 원, 1억 원씩 내려갔다가 그럴 때는 이제 폭락론자들이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네. 근데 5천만 원, 1억 내려갔다가 네. 그러다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3억, 5억씩 막 올라가가지고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는 또 폭락론자의 내 말이 맞잖아 되는데 네. 이게 다르다 보니까 수지타산은 확실히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선택의 문제고 정답은 없는데 네. 그냥 걱정하다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지금 왔고 진도가 나가는데 우리만 겁이 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뒤처지는 거잖아요. 네.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네. 같죠. 맞죠. 네. 예. 제가 여기 또 우리 빠숑님 부동산 전문가니까 예. 약간 좋은 얘기 하나 덕담을 해드리면 예. 어떤 적담? 예. 샘 알트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최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 네. 챗GPT. 예. 샘 알트만이 미국의 팟캐스트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빠숑을 언급했습니까 혹시? 너 빠숑 알아? 그렇게까지는 좀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와야겠죠.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네. 앞으로 뭐 유망한 산업이 뭐가 있어요? 뽑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 장면이 있나요? 이거 좀 써먹어야겠다 우리. 장면까지는 모르겠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왜 부동산이냐면 AI는 모든 것들을 더 풍요롭게 해줘요. 그렇죠. 생산성도 늘려주고 몫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AI가 늘려줄 수 없는 게 땅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들어갔잖아. 네, 예, 부동산. 부동산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도 유일하게 늘어나지 않는 게 또 땅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 AI 시대에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 자산 증식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갖고만 있어도 저절로 그냥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유동성이 더 많아지게 되면 더 올라가고 그런 거네요. 예. 그 거래는 모르겠지만 땅 자체는 AI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